흥화진에서 3천의 군사로 40만 거란대군을 일주일간 막아내고 이후 곽주 탈환에 수많은 포로 구하고 거란의 보급로까지 끊어버린 고려의 영웅 양규. 지금까지도 충분히 눈부시지만 네이비실 특수부대 뺨치는 양규의 기습작전은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퇴각하는 거란군들을 상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수많은 게릴라전을 펼치게 될 양규. 그런 그도 결국에는 마음 아픈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의 마지막 전투를 고려-거란 전쟁 원작 소설에 근거해서 귀로 듣는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개경은 함락시켰지만 현종이 저 밑으로 도망가 버렸기에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 거란군들. 때는 1월 중순, 추위에 떨면서 열심히 북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핑!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 세례들. 그 자리에서 야율분노가 죽어버립니다. 화살을 쏜 건 바로 김숙흥. 누구 맘대로 집에 가냐. 김숙흥은 7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곳에서 몇 날 며칠 매복하며 퇴각하는 거란군들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야율분노가 죽었다. 우리가 적을 섬멸했다. 좋아하는 군사들을 향해 김숙흥이 말합니다. 이들은 겨우 거란의 선발대 정도이다. 이런 타격을 계속 주어야 한다. 전령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통주에 있던 양규가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요. 하지만 양규도 내심 기쁜 마음 감출 수 없었고 통주의 군민들도 환호했습니다. 그때 초췌한 모습으로 급히 뛰어와서 양규에게 경례를 하는 어떤 남자. 구준왕장 황호맹입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말합니다. 무로대에서 적의 포로로 갇혀있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양규가 말합니다. 고생했소. 그곳에 포로가 얼마나 돼요? 남녀 합쳐서 3,000명쯤 되옵니다. 거란군 규모는 20만쯤 돼 보였습니다. 좋소. 다시 가서 잠입할 수 있겠소? 황호맹은 뭔 소리인가 싶습니다. 이제 막 탈출했는데 다시 가라니. 뭔 동네 슈퍼마켓도 아니고. 양규가 말합니다. 우리는 무로대의 백성들을 구할 것이요. 그 말 듣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군사들. 고작 700여 명의 군사로 20만이 넘는 무로대를 치겠다니. 하지만 양규는 더더욱 비장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반격할 시간이요. 다음날 무로대에 갇혀있던 고려 포로들은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위험차게 다가오는 양규의 정예군들 깃발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도대체 어떤 귀신 같은 전략을 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곽주 탈환 때처럼 고작 수백의 군사로 수천의 적을 죽이고 2천이 넘는 포로들을 무로대에서 구한 겁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해 환호하는 군사들에게 양규가 말합니다. 밥 먹어라. 이제부턴 게릴라전이다. 부지런히 조져야 된다. 그렇게 양규는 흥화진에서 귀주로 가는 길을 따라 나아가면서 거란군들의 후미를 기습해 수천의 적을 추가로 죽이고 수많은 포로들을 구하죠. 하루에 3번 싸워 3번 다 이긴 날도 있다고 기록에 전해집니다. 수천 킬하는 동안 자기는 영데스, 배틀그라운드 특히 쓴 것 같은 적군 사냥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다가 반대 경로에서 역시 적군 조지면서 오던 김숙흥의 정예병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뭉치게 된 구주별장 김숙흥과 도승검사 양규. 김숙흥이 예의를 갖춘 후 말합니다. 장군님을 만나니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양규가 말합니다. 밥은 먹었소? 적이나 죽이십시다. 그렇게 둘이 하나되 수많은 전투를 벌이던 어느 날 어느 병사가 급히 뛰어와서 외칩니다. 거란주의 본대입니다.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 먼 곳을 바라보니 수없이 나복기는 거란의 깃발들이 장갈입니다. 야율융서가 있는 거란 본대와 드디어 야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도에 있던 소배합은 겁나 짜증이 밀려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돌오돌 떨면서 왔는데 저 앞에서 고려군들이 영리하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계속 거란의 행군을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대머리 추워 죽겠는데 싸우다 죽는 게 아니고 얼어 죽겠다. 그때 옆에 있던 야율팔가가 소배합한테 말합니다. 이 방법을 쓰는 건 어떠시옵니까? 다시 고려군 진영으로 와서 살펴보며 고려군 또한 지친 건 마찬가지입니다. 거란 선봉대와 이미 전투가 한참이나 이어져서 피해도 크고 모두가 지친 터라 양규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했죠. 김숙흥이 그런 양규의 마음을 읽은 듯 대신 말해줍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후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앞에서 마구 뛰쳐나오는 무수히 많은 무리의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거란군들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혔었던 고려의 백성들입니다. 쏘지 마시오 고려인이요. 마치 일방통행 같은 그 좁은 들판에 포승줄에 묶인 수천 명의 고려인들이 일제히 뛰어나오니까 완전히 아수라장 그 자체입니다. 양규가 외칩니다. 멈추시오. 더 이상 다가오면 적으로 간주하겠소.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밀려 들어오는 고려인들. 포로들의 제일 후미에서 거란군들이 뒤처지는 사람의 목을 베기 시작하니 앞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려의 어느 장수가 외칩니다. 우리의 퇴로를 막으려는 수작입니다. 저 중에는 거란군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모두 죽여야만 합니다. 소배합의 작전이 이것이었던 거죠. 서물에 똥 섞어서 보낸 겁니다. 그 좁은 길에 모두가 뒤엉켜서 이대로 아수라장이 돼버리며 퇴로고 뭐고 도관에 든 쥐들처럼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배합과 거란군들이 즐기듯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려 포로들 중 일부는 포승줄을 풀어내고 길도 없는 산 위로 무작정 뛰어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느 노인 한 명이 양규를 향해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우리는 고려인들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미동
긴장도 하지 않는 양규. 이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밀려 들어와서 진이 붕괴되면 모두 다 죽는다. 더군다나 얍삽한 거란군들까지 섞여 있을 걸 생각하니 셀프 로그아웃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짓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느 장수가 외칩니다. 죽여야 합니다. 양규는 수천 명이나 되는 고려 난민들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윽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배나무 고개 쪽으로, 난민들은 동쪽 고개 쪽으로 보낸다. 길을 열어 모두가 도망칠 수 있게 한 겁니다. 장수가 정색을 하면서 다급히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작전 지역이 적에게 노출됩니다. 까닭인즉 동쪽 고개 쪽으로 넘어가면 최적의 매복 적지, 수천의 적을 죽일 수도 있는 필살기 같았던 회심의 작전 장소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작전을 포기하고 고려의 백성 난민들을 구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조금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숙흥도 가까워져 오는 난민들을 향해 순순히 길을 열어주었죠. 행여 섞여 있다가 튀어나올지 모를 거란군의 위험은 무릅쓴 채 크게 외쳤습니다. 저길로 가서 산을 넘으시오. 한참의 시간이 걸려 많은 고려 난민들이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문제는 남아있는 양규와 김숙흥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필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으니 이대로 있다가는 밀려 들어올 거란군들에게 사면초가로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 고려군들은 빠르게 뛰어 언덕으로 오릅니다. 산을 등지고 싸우면서 몇 안 되는 병력으로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거란군들을 쉴 새 없이 베어냈죠. 거란군의 아주 거센 파상 공세를 오랜 시간 버티다 보니 이제는 화살도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아끼고 아껴서 써야 될 지경이었죠.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버티고 있어도 저 산 위에서 거란군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끝. 작은 희망조차 소실돼가는 이 순간 양규가 말합니다. 거란군들이 산 위에 나타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소. 이어 김숙흥이 비장하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마친 양규와 김숙흥이 약속이나 한 듯 같은 곳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저 멀리 흔들리고 있는 거란 황제의 깃발. 지금 이 순간 모두 함께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야율융서를 잡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런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뭐라도 시도한다면 만에 하나일지 모를 그 기회가 손에 들어올 수도 있다. 양규가 크나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적군들도 더 이상 고려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대들의 공이었다. 훌륭한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영광이었다. 비장한 표정의 군사들 모두가 한마음인 듯한 표정으로 양규를 바라보는데 어느 병사가 크게 외칩니다.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 어서 명하십시오. 양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윽고 큰 소리로 다시는 영원히 들을 수 없는 마지막 명을 내립니다. 우리가 거란주를 잡아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진격하라. 그렇게 고려군들은 거란 본대와의 전투에서 모두가 장렬히 전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값진 희생이었죠. 무모한 싸움이 아니라 고려 포로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었던 값지고 고귀한 희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양규 장군은 소규모 정예병들만으로 2차 여유전쟁 때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많은 적들을 격파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고려의 이순신으로도 평가받기도 하는 양규의 활약상이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에서 어떤 모습들로 그려지게 될지 더더욱 기대가 되네. 지금까지 양규 장군 최후의 전투를 삐딱비만의 살짝 각색을 추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